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자동차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 방법은 뭐 분원 연구와 실증 실험을 했으며, 논의 배경에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자동차의 그 위험 특성, 뭐가 과연 차량 화재를 유발시키는지, 그런 내용들, 또 전기세 보급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 전기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 및 국내 사례. 사실 참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관련된 자료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그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피리어디컬, 그 학회 논문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제한적이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이 자동차 화재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는 학회가 우리가 소속돼 있는 한국 화재 감식학회, 그 화재 감식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이 가장 그래도 수준 있는 내용들. 물론 이런 논문들은 거의 다 각 소방관들이 만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저자가 다 거의 다 소방관입니다. 소방관들은. 근데 사실 저번 주에 소방 단체 연합회에 가봤는데, 그 소방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차량 화재에 대한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게 저희 학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발표하는 1년에 몇 번씩 발표하는 그 논문 학회 이런 데는 이런 소방 관련된 다른 학교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 화재 연구에 대한 어떤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NFA 실험 연구 분석, NFA 고전압 배터리 실험에 대한 얘네들이 연구 내용들을 잠깐 보고, 이런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또 전기 화재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을 어떤 모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안기술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 효율적인 현장 대응 가능. 이게 경북 소방본부에서 연구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연 우리가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하자, 이런 내용, 제안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연기관과 전기 차량의 차이, 비슷하겠지만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유형적으로는 다 똑같죠. 그래서 내부가 완전히 틀리죠. 여기서는 엔진이 있고, 엔진이 발생된 동력이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 예를 탱크 배기고 이런 중요한 내용. 즉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으로 동력을 얻어서 가는 차고,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즉
모터로 비클 차량의 그 바퀴를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 뭐 엔진, 뭐 모터 이건 다 아는 얘기고, 연료는 가솔린이고 이건 전기다. 그다음에 전압은 12볼트고 이것은 144, 165보다 650볼트다. 그다음에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가 2만여 개지만은 전기차는 1만여 개밖에 안 된다. 반절이네요. 자, 이 소음이 내연기관차는 크고 전기 자동차는 소음이 적다.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기 자동차의 그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 그럴까? 이런 이 전기 자동차의 우리가 그 전기 자동차 일반적으로 얘기지만 전기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수한 전기로만 달리는 거, 뭐 하이브리드 차, 뭐 수소전기차, 뭐 태양광 이런 것도 다 이런 친환경 차들도 다 이 전기 자동차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에요, 법률. 전기 자동차 이런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 차는 EV, HEV,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또 소전기 자동차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또는 여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1항에 따른 배출가스 기준 적용 발행되는 자동차 중 산업 공상 불행에 저하는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다음에 사고 대응에 있어서 친환경 차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냐. 고산업 배터리 사용 여부다. 고산업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화하지 않은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차량화하지 않은 다른 위험 요인이 되는 얘기죠. 음, 전기자동차의 그 의미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체 연료 전지 뭐 사용차, 뭐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차를 정의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 배터리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수자동차 동력원이 모터냐, 엔진이냐, 엔진 모터, 에너지원 이렇게 되고, 구동 형태,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로 일반적인 그런 그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정의했는데, 여러분들 배터리 용량은 이렇게 되고, 특징은 전기차, 일렉트릭 비콜, 이건 그 충전된 전기 에너지만 주행후 무공해 차량이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카는 엔진과 모터를 같이 쓴다. 최적 운행으로 연비가 향상된다. 그다음에 이게 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 그대로 단거리 전기보다 장거리 엔진 사용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특성을 합성해 가지고 쓴다. 그다음에 수소차로 동력을 얻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부동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그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데, 과연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고전압 배터리의 그 어떤 그 공학적인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모터를 구동시켜 중요합니다. 이건 알고, 고전압 배터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셀, 모듈, 팩 이렇게 돼요. 셀은 가장 작은 단위고, 모듈은 좀 더 큰 단위, 팩은 더 큰 단위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기본 전기 에너지를 충전, 방전에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 기본 단위를 셀이라고 해요. 셀은 쇠가 양극, 음극, 분리막 전액을 사각형의 알루미늄 케이스에 넣어서 만든 게 셀이고,
그다음에 모듈이라는 것은 셀을 외부 충격과 열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개수로 묶어서 프레임에 넣은 배터리 조립체를 모듈이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팩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시스템의 그 최종 형태, 이런 여기서 1번, 2번 뭐 셀 모듈 이런 게 다 합성되어 있는 거죠. 배터리 모듈에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냉각 시스템 등 각종 제어 및 보호 시스템을 장착하여 완성됐다. 말로는 그랬는데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셀, 가장 작은 단위, 이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냉각 시스템도 있고 컨트롤 시스템도 있고 이런 걸 다 장착한 것이 이제 팩이라고 합니다. 팩.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 삼성 SDI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의 고전압 배터리 종류 및 특징. 고전압 배터리의 고전압 배터리 구분은 니켈, 카드뮴, 니켈, 메탈, 수소, 그 다음에 리튬 이온 폴리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마다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에 따라서 뭐 니켈 카드뮴인가, 니켈 메탈 수인가, 리튬이온인가, 리튬이온 폴리머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때 화재 진압 시. 자, 그래서 보면은 니켈 카드뮴의 기전력이 1.2, 3.6, 3.8볼트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아도 기전력에는 파워, 기전력이라는 의미는 기전력은 일렉트로모티브 파워, 단위 전하당 한 일, 즉 낮은 포텐셜, 높은 포텐셜 단위 전을 이동시키는 필요한 일. 그러니까는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 기전력.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 밀도와 기전력이 크면 어때요? 단점이. 왜? 안정성이 낮아요. 안정성이. 즉 각각의 한 종류마다의 고전압 배터리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니켈 카드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고 운용 범위가 크다는 얘기죠. 자가 방전이 적다. 니켈 카드뮴 많이 쓰이죠. 니켈 메탈 수소는 수명이 높고 안전성이 높고 저가다. 그렇지만은 가장 큰 단점, 급속 충전이 어렵고, 이게 급속 충전이 어렵다는, 우리가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전기 차저가 있는데, 이게 한번 넣어놓고 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려면은 아주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급속 충전이 어렵다는 것은 단점. 그 다음에 리튬이온을 쓰는 경우에는 이게 너무 고가예요, 고가. 그리고 sensitive to temperature, 온도에 아주 민감한 그런 게 있지만은 용량의 고에너지 밀도고 자가 방전이 적고 기억 효과가 없어. 운용 온도 범위가 크다는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리튬이온도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튬이온 폴리머 같은 경우에 부피가 작고 고에너지 밀도고 저가 저온에서 기능 향상, 온도가 낮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알고 어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과연 니켈 카드뮴을 썼는지 리튬이온을 썼는지 뭐 이런 것을 다 알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이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음,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의 그 위험률, 전압이 높은 배터리는 뭐가 위험? 그러니까 당연히 일렉트릭 샥, 감전 위험이에요. 감전 위험에 감전과 폭발, 또 보면 유독가스, 이 누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고전압 배터리의 위험률, 일렉트릭 샥, 출력시 최고 700V 이상의 고전압이 발생 등으로 자동차 차체 및 세시에 접촉 시 전기 화상이나 감전 우려가 있다. 평소 전원 회복, 전원 개수라 했던 고전압 시스템이 자체 파손이 심한 사고를 당하면 평소의 절연 성능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와 엔진룸 사이 연결은 케이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전. 그 다음에 폭발, explosion. 어, 여러분들 그 가끔 그 스마트폰 또 가만히 놔뒀는데 폭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리튬계열 배터리는 설계상 이상이 있거나 과충전, 손상 시 배터리 전해질이 가연성 가스로 급속하게 기화되면서 폭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유독가스. 배터리 연소 시 불화수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방출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릭, 누출. 니켈 메탈 배터리의 경우 파손 시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수산화칼슘, 수산화칼륨 이 누출될 수 있다. 누출될 수 있다. 수산화칼륨은 pH가 13.5의 강한 칼리성으로 다른 금속과 접촉 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인체에 접촉하면 화상 등 피해를 줄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시 연속 확대 위험성이 있으며 음, 리튬이온 배터리 전액 도출 시 기화 등의 연속 확대 위험성이 있으며 전해질성부터 인체 유익한 요소나 발진 등 부스러기 가능성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수소 연료인 대체 연료인 수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소의 특성상 발열량이 매우 높고 다양한 연쇄 반응 경로를 가지고 있으면 노출 시 다양한 난시를 간과할 수 없다.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연소될 경우 수화염은 관찰조차 어렵기 때문에 수험시키기가 매우 어렵고 폐시 공간에서 천장 속에 증기운이 축적될 수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에 방지책이 필요할 것으로 관찰조차 어렵게 된 공기 수화염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 화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안 하나가 이제 그 노커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커존. 음, 시간이 시간. 자, 뭐야?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저 11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음. 지금 화면 잘 나와요? 아,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되겠죠? 예, 예, 예. 예. 자, 쉬셨죠? 다, 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 뭐야. 자, 자, 9번 표시되어 있는 노컷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노컷존이라는 게 그 지금 고전압 시스템에서 그 소화할 때 가장 그 어떤 그 안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긴급 상황 시 차량 내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문 개방이 어려울 경우에 구조자가 차량을 절단하려면 반드시 피해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놓고 잘라서는 안 되는 부분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전기차의 고전압 시스템과 수소 저장 시스템, 가스 리프터와 에어백 관련 센서 등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래서 고전압 시스템, 고전압 케이블, 고전 커넥터로 연결된 사안들, 전기 자동차의 노커스는 그러니까는 당연히 차량의 종류마다 다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로 보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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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이게 핵심적인 그런 파트인데 이것도 뭐 이 부분인데 이걸 한번 봅시다. 노커존. 그래서 이 노커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차량별로 아,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차량별로 이런 각 차량마다 존재하는 노커존을 미리 정해가지고 차량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이런 차량의 내부 노커존에 대한 교육 자료를 숙지시키는 게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